그 다음에는 이제 병 쪽인데요. 병은 크게 그 병원체 이엔 전염성 병과요. 그 다음에 그 환경적인 원인이나 비전염성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전염성 병들을 얘기를 하고, 비전염성 병들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이제 그 비생물적 피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크게 학문적인 범주에서는 이제 병의 범주에 넣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환경적인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주목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주목을 너무 늦게 풀어주셔가지고 여기 부분이 내려오다가 수액이 여기서 영양분이 여기서 멈춰서 윗부분은 굉장히 발달되고 밑에 쪽에는 이제 이것들이 해서 압박에 의해 가지고요. 수액 유동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전염이 되지는 않지만 나무인테 그 생리적인 장애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비전염성 병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먼저 좀 보실 게 병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병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이라든가 병원체, 기주식물 이 세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약을 살균제를 뿌려가지고 병원체의 양이 반이 됐을 때는 이렇게 병 발생이 줄어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 곰팡이의 양이나 줄거나,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가 곰팡이병들은요, 습기가 많은 해나 이런 것들이 병 발생이 많은데, 건조가 계속 된다 그래서 환경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병 발생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미관 저해병이라고 해서 보통 화렵수에서는 지금 이제 가을쯤 되면은 낙엽이 지는 시기가 되면은 이 나뭇잎은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노쇠한 시기가 되면은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쯤 됐는데, 이것들은 그때쯤에 병들이 왔는데 이것들이 약간 미간으로 떨어지지만 미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나무인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런 것들까지 방제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간을 저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방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제 시기를 준수를 하셔야 되는 게, 식물체는 나뭇잎은 병원균에 한번 감염이 돼서요, 잎이 누렇게 되는데 어떤 좋은 약을 쓰더라도요, 다시 얘가 파랗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동물이나 이것들은 상처가 생기면 여기가 아물고 새살이 나게 되는데요. 식물체는 그냥 이거를 잘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피해가 가고 내년에 잎 떨구고 내년에 세입 받는 게 얘네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방제 시기에서 예방적인 측면들이 병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나무 잎에 발생하는 것들 먼저 보시는데요. 잎에 발생하는 이제 소나무에서는 잎떨림병과 잎마름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잎떨림병은 이제 요거 하나 종류밖에 없지만, 잎마름병은 일으키는 게 뭐 디플로디아, 그다음에 그 서커스프라 종류도 있고요, 라이조스피에라. 그래서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일단은 뭉쳐서 잎마름병이라고 그러는데, 얘네 가장 그냥 흔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차이점은, 잎마름병 종류들은 금년에나 세입에서 발생이 좀 나타나는데요. 잎떨림병은 이렇게 감염은 그때쯤 나타나지만요, 저희가 볼 때 묵은 잎에서 보통 피해들이 나타나는 것이 잎떨림병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스탈루차 종류들은 이제 얘네들은 그 병인데, 그 식물체들은 병원에 곰팡이들이 못 들어오게 저항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대신에 곰팡이 종류는 침입을 하려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얘네는 침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피해가 이제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잎길이 상처가 발생하는 상처 조직을 통해서 침입을 하기 때문에,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풍이 끝난 다음에 살균제를 미리 뿌려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에 발생하는 중에서
그 종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서커스포라라는 균 종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느티나무에서 볼 수 있는 그 흰무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뒤에 보시는 그 뻔나무에 볼 수 있는 갈색무늬 구멍병이나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잎에서 발생하는 병들은 떨어진 낙엽에서 월병을 하고 있다가요, 그 낙엽에서 다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떨어진 낙엽들을 좀 많이 없애주는 것들이 아까 병삼각형에서 감염원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감염이 되게 되면은 잎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요, 주변에 감염된 부위 주변으로 잎벽을 설치하고 감염된 부분을 탈락을 시켜서 떨궈냅니다. 갈색무늬병은 벚나무의 조기 낙엽의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논문에도 보면은 요거를 약제 방지한 지역과 방지하지 않은 지역에서 낙엽, 특히 8월달에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낙엽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에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septoria 쪽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런 피해, 요 이제 벚나무에서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에 잎에 갖다 놓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보통 따갖고 와가지고요, 이제 그 안쪽에 물 묻은 지퍼백에 넣고 지퍼백 한 구석에다가 이제 휴지에다가 물을 묻혀서요, 이제 고온 습실 처리를 하게 되면요, 이 병든 이 표면에서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 표징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표징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균마다 좀 특징이 있고요.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현미경에다가 올려가지고 보면은 이제 병원균을 볼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들인데,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는 그냥 여기 부분을 갖다가 배지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뭐 한 가지 하는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급하게 대부분 보는 것들은 이제 갖다 놓고 그냥 지퍼벽에다가 아니면은 페트리디시에다가요, 그냥 안쪽에 밑에 물이 깔리게 하고 물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습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다 대부분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균의 종류나 여기 이게 덜 성숙이 됐다거나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또 이제 그것들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이것들이 병균을 분류하고 동조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철쭉에 생기는 철쭉 떡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혹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들은 떡병이고요. 밋밋하게 된 것들은 이제 민떡병 종류들인데요. 얘들은 이 세입에서 거의 발생되기 때문에 철쭉은 꽃이 지고 나서 보통 바로 그 전정이 들어가는데요. 전정 단계에서 대부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굳이 방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탄저병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흰가루병 종류들은 보통 여름에 고온 시기에요. 굉장히 그 나무에 이제 밀가루를 묻힌 것처럼 이제 피해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피해 초기에 그 발생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전염이 되기 때문에 흰가루병 발생이 됐을 때는 초기에 이제 방제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배롱나무에서 볼 수 있는 배롱나무 흰가루병 종류들이 되는데요. 이 그 흰가루병들이 뭐 저희가 보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분류 체계요, 기주 특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흰가루병에 있는 곰팡이랑 그다음에 뭐 다른 거랑은 전혀 또 이제 그 감염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종에서 이게 흰가루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름병들은 아까 이제 감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로가 떨어진 데서 그름 곰팡이가 붙어가지고 되는데, 지금까지의 식물병들은 그 곰팡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균사가 식물체 내에 침입을 해서 거기서 영양분을 뺏었기 때문에 식물체가 변색이나 이렇게 색깔이 죽게 되는데, 얘는 표면에 설탕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균사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갖다 놓고 걸레로나 물티슈로 닦으면요, 이 안쪽에 다시 파란색 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신에 얘네들은 이제 그름병 피해인데요. 일단은 미관적은 좋지 않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강압성을 방해해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병 종류들인데요. 녹병 종류들은 조금 어떤 것들이랑 좀 특이하게 기주 특이성들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닌 것들도 있지만 녹병 종류들은요, 기주가 왔다 갔다 하는 기주교대라고 하는데, 기주가 왔다 가는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저희 수목에서 가장 흔한 것들은 이제 향나무에 발생하는 향나무 녹병인데요. 이 균이 일로 넘어가서 모가나무나 이쪽으로 가면요,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 이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 나무 줄기에 그다음에 잎에서요, 이렇게 이제 있다가요, 그 봄철에 한 4월 한 중순이나 하순경에 비가 온 다음 날 되면은요, 이렇게 오렌지색 젤리 형태의 겨울 포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겨울 포자, 이 겨울 포자 태라고 하는데, 겨울 포자 덩어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담자 포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담자 포자가 그 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이때쯤 날아가는 시기는 이제 배나무나 이쪽에서 꽃이 피는 시기랑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날아갔는데 잎이 아직 안 났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나무 녹병일 때는요, 4월 중하순에 비가 잘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 붉은별 무늬병의 피해 정도가 조금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 방지에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는 여기서 날라왔을 때 여기서 세입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살균제를 미리 해가지고 포자가 떨어졌는데 그 포자를 없애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포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4월 중하순에 비온 직후에 딱 그때쯤에 딱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쯤에 적기를 맞춰서 방제 적기를 굉장히 준수를 해야 되는 그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요, 잎에 이렇게 그 피해 녹병 정자를 만들고 피해를 주다가요, 여기에서 이제 그 녹포자 그 퇴가 만들어지고, 여기 안에서 다시 요거 그 녹병 정자들이요, 요렇게 그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여름쯤 되면요, 향나무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향나무에서 겨울로 월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향나무의 녹병의 그 생활하는 기주가 반드시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에 발생하는 잎녹병 종류도 기주교대가 있고요. 철쭉 잎녹병은 전나무랑 이제 기주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은 줄기에 발생하는 것들이 병인데요. 이것들은 그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나무 피목 가지 마른병인데요. 가지가 보통 이렇게 말라서 죽는 것들인데, 이렇게 가지 마른 가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죽은 가지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요, 이렇게 약간 우둘투둘하게 약간 여기가 부풀어져 있는 것들이 피해가 발생되는데, 여기를 칼로 살짝 벗겨내면 이 안쪽에 이렇게 포자가 형성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전정가위로 잘라가지고요, 물에다 담그면요, 여기 안에서 이 포자가 탁 터지면서요, 이 잔황반들이 크게 벌어지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피목가지 마른 병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피해가요, 저거는 내재균이라고 해가지고 곰팡이가 여기 항상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곰팡이에요. 근데 이 나무 상태가 안 좋을 때 침입을 할 수 있는 침입의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보통 피목가지 마른 병 발생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기 때문에 소나무 피목가지 마른 병은요, 별도의 방제가 필요치 않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전에 비배 관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토양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영양분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기다에 발생하는 그 푸사리움 가지 마른병이라고 해서 요거는 근데요, 다른 이름이 그 송진 가지 마른병인데, 송진 발생이 굉장히 많고 되는데, 일단은 전국의 모든 리기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리기다 소나무가 과거에는 사방용 수종으로 굉장히 많이 심어서 써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역할들이 다해서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리기다에서 방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도 녹병 종류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얘는 그 소나무 혹을 만들긴 하지만
녹병이기 때문에 기주견에서 참나무랑 기주견을 하고, 얘는 회화나무 녹병은 줄기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특이하게 그 다른 이제 이종으로 가지 않고요. 되면은 여름철에는 그 잎에 그 잎으로 갔다가 다시 또 겨울 되면 줄기로 오고, 그래서 같은 그 회화나무에서 기주가 왔다 갔다 이런 하는 것들이 회화나무 녹병의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 발생하는 병들인데요. 이 뿌리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리지나 뿌리썩은병하고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인데요. 리지나 뿌리썩은병은 이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그 버섯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파상 땅 해파리 버섯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균의 포자는 보통 한 37도 이상 고온에서 발화를 하게 되는데, 보통 토양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 과거에 이제 그 바닷가에 그 소나무 림에서 모닥불자리 근처에서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이제 발화 조건이기 때문에 보통 바닷가 그 곰솔림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한 발생이 되면은 그 주변으로 균사들이 점점 천천히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으로 이제 말라 죽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 병의 특징들이고요.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은 여기는 그 나오는 것은 이거 뽕나무 버섯이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아밀라리아, 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그 버섯의 종류가 좀 틀린데,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은 그 침범을 당하세요. 여기 가지 하부에 송진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부 조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재 부우균인데, 최근에 조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여러 가지 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한잎버섯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마버섯, 그 다음에 그 아카시 제목버섯이라 그래서요. 최근에 요거 그 가로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버섯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이 발생했다는 것들은요, 요것도 이제 아카시 제목버섯이세요. 요것은 이제 좀 다 큰 균들인데요. 어릴 때 균은 이렇게 유균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균들이 발생되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을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지금 목재가 썩어 있는데, 이거는 신재가 이제 이 균에 의해 가지고요 다 썩어서 될 수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변제들은 물의 이동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살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침입이 들어오지 못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지만 나무는 생리적으로 물이 제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안쪽 부분이 썩는데, 이 안쪽 부분의 역할들은 과거에는 이제 수액의 이동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여기 이 나무가 그 바람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능들이 약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썩는 그 버섯이나 이제 목재 부균의 종류에 따라서요, 이렇게 미근이는 섞이지 않아서 이제 갈색 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푸석푸석하게 완전 다 섞이는 백색 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소나무나 벚나무에서 그 목재 부균을 접종을 한 다음에요, 보통 60일 지났을 때 이게 목재의 세포벽들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보수에서 요것들은 잔나비 걸상버섯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것들이 여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들이 발생 초기에는 전혀 그 외부에 크게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보니까 이 숲이 안쪽에 여기 변제가 이만큼 남고 이 안쪽이 거의 다 썩었고요. 여기 이 검은색 이 부분은 이 목재 부균의 침입에 저항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그 저항대들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것들이 이제 목재 부균 침입이 너무 바깥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너무 얇아지니까 그 안쪽에서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거의 주저앉는 상태로 죽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이제 비파괴적으로 해가지고 음파를 이용해가지고 내부의 부우 상태를 진단하는 기계라든가,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에서 일정한 압력을 하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부위는 이렇게 저항이 크게 걸리지만 안쪽의 부위는 이제 저항이 빨리기 때문에 이것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목재 부를 탐지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하냐면은 최근에 이런 가로수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상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나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없었는데 나무가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목재 부호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목재 부호균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살균제라든가 저희가 했던 제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완벽한 방법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살균제를 쓰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것들을 보시면은 포자가 위에 표면에 닿았을 때의 부분이고요. 요것들이 균사가 발화해가지고 식물체 조직에 침투하고 포자가 형성돼서 포자가 팡 터져서 이제 다시 전염되는 요 과정들인데요. 이 중에서 클로로타로닌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자의 발화를 억제해 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반면에, 이 밑에 있는 트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입된 안쪽에 있는 균사들을 없애는데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빌루린 계통들은 이것들이 폭이 굉장히 좀 넓은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 두 가지를 한 번에 섞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을 할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이제 합재 계통들도 이렇게 좀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의 계통에 따라 가지고 어디쯤에다가 작용을 하고 있고, 얘는 예방 쪽인지 치료 쪽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균제를 쓸 때는 저희가 하는 목적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살균제를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